최근 승소 사례로 2021년 6월에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혼의 방법이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협의 이혼은 아시다시피 두 분이 같이 관할하는 법원에 가셔서 협의 이혼 신청을 하시고, 그로부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한 달 내지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친 후 두 분이 함께 출석하셔서 담당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직접 진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뭐 재산이나 위자료와 관련해서 하나로 합쳐서 판단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그에 관한 사항을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했어도 또 소송을 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 합의서의 그런 기재 내용 등을 이제 조언을 받으시거나 또는 작성을 대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명확한 마무리를 하셔야 이제 별도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또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좀 줄어드시겠죠.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이게 합의가 돼도 협의 이혼보다는 조정 이혼이 좀 더 명확하고 뭐 간편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물론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보기는 해야 되겠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구두로 뭔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뭐 조정 이혼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되면 그건 조정 이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조정은 뭐 소송 초기 단계 또는 뭐 중반 또는 말미에 아예 변론 종결을 시켜놓고 판결 선고 전에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일단은 상대방과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조정을 하자니 몇 가지 좀 불안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불안하신지 이제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일단은 대략 말씀드리면, 의뢰인분과 상대방의 이제 공동 재산으로 부동산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느 한쪽이 하나의 부동산, 또 다른 한쪽이 하나의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왜냐하면 어느 한쪽의 부동산 두 개를 다 갖게 되고 다른 쪽을 현금으로 정산하시게 될 경우 정산 자체에 그런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신다거나 또는 이 주택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아무래도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의뢰인분도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이 정도의 돈을 주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도 부동산으로 받는 거는 괜찮다. 다만 우리 의뢰인분이 이제 양육권을 양보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래의 거주지에서 그대로 사는 것도 괜찮다. 근데 문제는 다른 부동산에 상대방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딘가에 좀 불안하다. 상대방이 이거를 명의를 이전해 준다고는 하는데 내가 그럼 그 명의 이전해 주세요 이렇게 쓰고 상대방은 공증하고 협의혼 빨리 하재요. 빨리 하자니까 뭔가 더 불안해. 그리고 또 우연히 상대방이 나는 이혼만 하고 재산은 안 줄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막 각종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또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전세 계약이라고 흔히들 부르지만 그거를 등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죠.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어떠한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면은 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우리가 반환해줘야 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등기 등에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이 채권적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으로 보호함에 따른 결과죠. 그래서 저 부동산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만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갖고 왔는데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등기상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나는 이 부동산이 5억인 줄 알고 갖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막 3억을 초과하는 보증금 채무가 거기 있었어. 그럼 나는 2억도 안 되는 걸 갖고 온 거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 그리고 이전은 해주고 집에서 안 나가면 뭐 내가 뭐
지금 그 시댁 식구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해야 돼? 이런 불안감을 다행히 이렇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 있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섣불리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서를 도와드리는 거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또 의뢰인이 걱정하는 게 뭐냐? 상대방 이혼 안 해줄까 봐. 상대방이 뭐 이거 아닙니다, 이혼 안 해, 뭐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나는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조언을 드렸냐면, 상대방도 사실 이혼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양육권도 양보한다니까 이제 굉장히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조건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한다. 근데 의뢰인분 우려하시는 대로 정말 재산은 안 주면서 이혼만 하려고 하는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며 그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이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일단 그 집에서 나오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으나 나오지 마세요. 상대방이 그걸로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양육권 양보 너무 확고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는 조언을 드렸고요. 그리고 의뢰인분은 빠른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조정, 안전하면서도 빠른 건 결국 조정이라서 저희가 조정을 시도하게 되었고, 다만 이 부동산에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 등이 없다는 거를 조정장에서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의뢰인분이 추후에 우려하시는 것이 뭐 별도의 명도소송 등의 필요성, 추후 분쟁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점유죄를 퇴거시키고 인도한다 라는 거를 이제 명시하면서, 그렇다고 아예 다른 내용을 조정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조정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의뢰인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것을 적시한 조정을 해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정이란 거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에 따라서 위험성을 제거하는 작업이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